울릉도 옆의 작은 섬 죽도. 이곳에 사는 단 두 사람, 36 노총각 유곤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아버지는 가끔 울릉도 딸네 집에 가서 김치도 가져오고 장도 봐온다. 큰 섬에 홀로 남는 아들은 하루 종일 바삐 일을 하며 외로움도 잊는다. 적적하던 섬에 동생네 식구들이 들어오면서 생기가 돈다. 어린 조카들이 연일 말썽을 피워도 유곤 씨는 즐겁기만 한데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터진다. 40년 만에 처음 물이 바닥이 났다. 빗물을 받아서 20여일 동안 약품 처리를 한 깨끗한 물인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물이 바닥이 났다. 뭐 언제 연화한다 계속 그래 연화. 그 물이 이빨 들어있었는데 그거. 아 이거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단기 내놨어. 무슨 차단기? 여기서 부모 이걸로 저 위에 물 올라가는 그 이게 양수기인데 양수기 차단기 안 나르는 게 그래. 그러니까 계속 물 올라 발전기 돌 때마다 저거 물 올라간 거지. 그럼 물을 다 쓴 거예요? 다 쓴 게 아니지 물이 다 새버리지. 저거에 물 땡겨서 물 넘쳐버리지 계속. 아들의 실수다. 지난번 비 올 때 이 물을 물탱크로 올리고 빗물을 받으려고 양수기를 틀어놓았다. 그런데 잠그는 걸 깜빡한 것이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언제 오노? 비 없다 이제. 비가 안 오면 3, 4일밖에는 버티지 못한다. 이 물이 오바이트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화장실도 못 써 이제. 그럼 어떻게 오빠 우리 아 이 정도면 이게 한 30달 될 때문에. 40년 넘게 섬에서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물이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아버지.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난 눈치다. 오랜만에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왔는데 속도 상하고 자책감마저 드는 유곤 씨. 그러니 아버지도 대놓고 야단을 치지는 못하고 속이 탄다.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다. 물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어? 물 아껴서요. 놀라지 그러겠지 놀라지 물다 섬에서 나고 자란 여동생도 물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거는 버팀하고 그물 수도꼭지 물 뿌면 안 된다. 그저 3조 물 많았지. 그거 해라. 그래. 내 시. 시? 뒤에 가서 봐 저 뒤에 그래. 2층 갔어. 아침에 유건 씨 아침에 세수 못했나 봐요. 예? 왜요? 얼굴이 세수 못하는 거군요.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야! 이것들이 안 치워라! 이것들 치안지를 버리고 난안 했어 오빠 이리 와! 하지만 지금은 단 한 아까운 물에 봐라. 아까운 물에 누가 이거 단지 이거 넣어가지고 아이고 애들 더워서 그래 들어가면 바닷가에 가야지. 바닥에 어떻게 내려가 애들이 못 내려가는데 아까 그러고 보니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다. 오늘부터 들어갈게요 이곳은 유곤 씨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 섬 주변이 절벽인데다 바로 깊은 바닷물이라 죽도엔 해수욕을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나마 이곳은 작은 수영장처럼 절벽 사이에 물이 고여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이다. 하면은 욱이 터지거든. 그래 웃기는 이거 잡으면 안돼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드니 아이들은 신이 났다. 숨이 빠지면 안 돼. 가만 찍고 있어.
그 중에서도 제일 신이 난 건 재우. 정신하다. 아이들을 보느라 유곤 씨는 정신이 없다. 누나 갔다 오면은. 알았어 봐, 누나 갔다 오. 유곤 씨도 어린 조카처럼 바닷물에 뛰어들어 보고 물 때문에 오랜만에 온 조카들에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니 유곤 씨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유곤 씨도 잠시 물 걱정을 잊고 아이들 마냥 신이 났다. 저녁 시간 일기예보를 보기 위해 방으로 올라가는 유곤 씨. 아버지 주무세요. 옥수수 안 잡쳐요. 드러내놓고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지금 뉴스를 봐야지 기상이 어떤가. 태풍 온대요 일요일 날. 야? 아까 8번째 전에. 다행히 태풍 소식이 있는 모양이다. 들어봐. 태풍 남조른이 일본 도쿄 남쪽 사이에서 서북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강한 중형급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오늘 태풍 소리에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 받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아들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한 차례 비하고 제가. 오늘도 아버지 옥수수 한번 잡숴봐요. 태풍은 태풍인데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뭐 이쪽에 오도 3일은 걸리겠네. 3, 4일은 걸리겠네. 태풍을 나. 짜증 나졌다. 못 들어가지고. 그 사이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이거 아버지 거가. 가족들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태풍의 영향인지 바람이 조금씩 세지고 있다. 오빠야! 야! 아버지 탕 갖고 왔어요. 부자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아버지하고는 별론데 세우하고 춘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탕 갖고 있까네. 그렇네. 딸들이 오니 이런 호사도 다 해본다. 들어가. 일을 하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아들이 먼저 집으로 내려가 밥을 했었는데 딸 덕에 이런 맛난 참도 먹어본다. 이렇게 참 드신 적 있으세요? 없다. 없어요? 처음이세요? 예. 아버님도요? 메뚜기. 처음에 그저 식빵 하나 커피 한 잔인데 오늘 김밥하고 이거 뭐가 좀 많네. 메뚜기 잡아. 여기 메뚜기 큰 거 있다. 우리 경상도는 절대 경상북도는 절대 맛있대. 아버지와 오빠가 좋아하니 딸들은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어려서부터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봐왔으니 농산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아는 딸. 그래서 더 걱정이다. 진짜 너무 힘드시게 일하시니까 일 좀 적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나 다리 추고. 그 이제 섬생활 좀 지겹지 않으세요? 40년 넘게 사셨는데. 썸 생활이라 지그럽다 생각하면 지겹는데 근데 어디 가면 뭐하노? 할 게 없는데 어디 간들 뭐하노? 어디 가도 뭐 특별하게 뭐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래 뭐 여기 있어도 괜찮은 것 같지. 또 뭐 내가 뭐 여기 있다가 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놀고 싶으면 가 놀고 오고 뭐 오히려 얘가 편히. 처음 이 섬에 정착했을 때 고생담은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다.
그렇게 40년간 고생 끝에 일궈놓은 터전이니 그만큼 섬에 대한 애정도 깊다. 며칠 휴가를 즐기고 섬을 떠나는 딸들. 태풍이 오면 또 며칠간 발이 묶일지 모르니 서둘러 가야 한다. 아버지 오늘 다 나가나 봐요? 이제 다 나가야지. 이제 요 며칠 노릇이면 이제 저 집 다 가야지. 다 가고 나면 어떡해요? 가고 나면 또는 허전하지. 할아버니 이것 좀 가져가 싫어요. 딸들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있다가 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또 한동안 얼마나 쓸쓸할까. 이거다 큰가 이거.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내색할 수도 없다. 괜히 가는 사람 마음만 아플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준다. 계세요 하고. 아버지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입맛 없더라도 약 꼭 밥 챙겨 드시세요. 이제 앞으로 일하지 마시소. 저녁에 시험시험 하시고 아버지요. 전화 자주 할게요. 안쓰러움과 죄송스러움에 아버지를 꼬가 앉는 딸. 아버지는 애써 담담하다.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앉아. 물 때문에 마음 편히 쉬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년 여름이나 돼야 볼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개들에게도 무료한 오후다. 사람이 떠난 뒤의 빈자리는 어쩌면 이리도 큰지. 빈 그물 침대마저 쓸쓸해 보인다.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드디어 기다리던 태풍이다. 파도가 세진다 싶더니 금세 비가 쏟아진다. 아들은 다시 바빠졌다. 집에 있는 물통이라는 물통은 다 꺼내 빗물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놓으면 빨래며 청소를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도 밖에 나와 서성인다.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물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래 가면 안 되고 많이 와야 되거든.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와야 근데 가봤네.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세지고 있다. 아들은 더 바빠진다. 빗물로 수로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깨끗한 물을 오래도록 쓸 수가 있다. 이 구멍이 물 저장고로 연결되어 있다. 시원스레 물줄기는 저장고로 흘러든다. 마지막으로 물 저장고를 둘러본다. 비가 와도 잠시 비를 감상할 여유조차 없다.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이리 안 가면 뭐 먹고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고생스러워도 내 같은 경우 이런 비만이라고 이래 한다면 행복해요. 왜 이런 고생스러워도 물을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이거는 고생이라고 이거는 행복하지. 행복한 고생. 또 비가 왔고는 못 뛰겠다. 물 저장고 청소가 끝난 뒤에도 아들은 바쁘다.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면 비가 올 때 밀린 빨래를 해놓아야 한다. 빨랄 거 없어 혹시? 예? 빨랄 거 없어 빨랄 거. 있으면 물 좀 있을 때 좀 하지. 비가 오면 이렇게 빨래해요? 가끔은 물이 아까우니까. 지금 근데 지금 물이 바닥 나가지고. 여기 살면 그 물의 소중함은 깨닫겠어요. 예. 깨닫죠. 그 어디 가나 함부로 가면 물 함부로 안 써야 돼. 물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물 아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물 아껴야 돼. 힘들 텐데 잠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유곤 씨. 참 착하고 순박한 아들이다. 어느새 아버지를 위해 토마토 주스까지 갈아온 아들. 이제야 잠시나마 쉴 수 있다. 내일 오후에 저거 장정 받아야 되겠네. 날이 풀려. 몸은 힘들어도 큰 걱정 하나를 덜어 마음은 홀가분하다. 다음 날 하루 동안 거세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다시 섬에서의 일상이 시작된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배로 내보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퇴비에 묻어두면 내년 농사에 좋은 거름이 된다. 아버지는 비에 젖은 더덕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몇 년간 정성 들여 키운 더덕이 그대로 못 쓰게 된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유곤 씨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야 우유. 야 여부터 해야 되나? 평소 섬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유곤 씨를 보러 친구들이 죽도로 왔다. 예, 비싸. 친구들은 말은 비싸. 우리 말은 비싸. 소리 맞지? 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빌려온 친구들 덕분에 죽도를 한 바퀴 도는 유곤 씨. 섬 안에만 있었지 섬 밖의 풍경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죽도의 기암절벽이 새삼 멋스럽다. 하나 죽이잖아. 괜찮아. 그것도 멋있네 지금. 한 친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준비해왔다. 절벽이 험난한 데다 물이 깊어 섬에 살면서도 수영은 배울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유곤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 고기 잡을 자리를 찾느라 섬 주변을 도는 유곤 씨. 이곳에 살면서도 죽도의 절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이제 막 낚싯대를 들이우는 친구.
그런데 유곤 씨는 어느새 건져 올린다. 오케이. 아빠. 뺏겨 또 있다. 또 자. 넣었다가 올라 넣었다가 자. 또 있다. 미끼를 끼울 사이도 없이 고기를 건져 올리는 유곤 씨. 이런. 야, 아니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데? 넣었다가 넣었다가. 친구들은 신기하기만 한 모양인데 유곤 씨는 신이 났다. 넣었다가 올라다니까. 좁은 바위 틈에서 고기는 쉴 새 없이 나온다. 또. 여기 한 10마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뭔데 이렇게? 꺽두구 한 마디 말하면 집이야 집. 요 한 구두에 한 10마리씩 말도 20마리씩 들어있다고.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얘들에 산 타고 일로 내려왔거든. 알고 보니 유곤 씨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다. 이 주민들 있을 때 형하더라고. 어릴 때? 네, 또. 야, 좀 뺏기라, 굵다 이거. 야, 이거 굵다. 빨리 미까 거든 미까. 야, 여기. 야, 니는 항상 대기하고 있거라. 10분도 안 돼 대여섯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또, 와, 굵다. 우와. 굵다. 친구들에게 비밀의 장소를 내준 유곤 씨. 이거 조심해야 돼. 친구들은 쉼 없이 올라오는 고기가 신기하기만 하다. 금방 올라오네. 시간이 제일 적다니까. 혼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한나절. 하지만 유곤 씨에게는 짧지만 행복한 여름 휴가였다.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는 아버지. 세면도구까지 챙긴다. 이번엔 가까운 울릉도가 아닌 멀리 서울에 가는 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남들 났지. 여기 주변 내려가. 다 났어, 마. 주변 내려가. 못 내리면 또 이렇게 난가온 나지. 이거 떨어져가 또. 여름철에 특히 힘든 병인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 몸이 좋지 않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 길이다. 어디 가시는데? 한양. 서울 가는 길. 빨리 해라. 그동안 꾸준히 약을 드셨으니 이번엔 상태가 좀 좋아졌을까. 아들은 걱정이 앞선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시고 동해 바다 위 외딴섬 죽도엔 아들 혼자 남았다. 또 안 돼. 이거 일반 전화로. 참 웃긴 전화기야. 왜요? 또 안 돼 전화가. 아버지가 잘 도착하셨는지 걱정이 돼 전화기를 잡은 아들. 그런데 전화기가 또 말썽이다. 아버지요. 지금 어디쯤 도착했는데요? 그 막내 딸 만나기로 했는겨 막내. 예. 이것저것 챙겨 묻는 유곤 씨. 이럴 때 보면 참 곰살궂은 아들이다. 아내가 세상을 뜬 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1년째 약을 먹고 있다. 몸 상태가 좀 좋아져야 아들도 걱정을 덜 텐데 이래저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몸무게?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죠. 처음에는 입이 건조가 되고 이 오르막에 걸으면 숨이 차고 이 손발이 장기하고 탁탁 떨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약을 먹은 뒤 증상은 좀 나아졌다. 높이 없겠는데 뭐. 응? 약을 다음번에 오면 내가 줄여드릴게요. 예. 석 달분 또?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안 돼. 없겠습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으면은 더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많은 거 불안해요. 내가 지금 3개월분을 드리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아들 혼자 두고 오는 게 미안해 약을 한꺼번에 받아가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예,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가고. 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막내딸이다. 더운데 고생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나왔다. 시골 며칠날 또래. 증세는 어떤 증세? 증세가 자꾸 나아지네. 많이 나아졌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약봉지는 두툼하다. 그걸 보는 딸도 마음이 편치 않다. 아빠랑 오빠랑 둘이 계시니까 먹는 거 이런 거 특히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죠. 먹는 거요? 오빠가 식사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먹는 게 많이 엄마가 계실 때보다는 많이 부실하죠. 그러니까 많이 걱정돼요. 그 먹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은데 힘든 농산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는 아버지.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다시 딸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지만 죽도에 혼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서둘러 가야 한다. 강의는 며칠 날 갔노? 수요일로 그러면 일주일 좋은 부위가? 영어만. 네가 영어에 떨어졌나? 그렇다고 그럴 수 있지. 내년에 또 시험 치러야지. 그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예. 내가 가면 전날게 예. 막내인데다 딸이라 서울에 혼자 두는 것이 늘 안쓰럽다. 이렇게 잠시 만났다 헤어질 때면 아버지는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어느새 딸도 눈물을 글썽인다. 들어가거라.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딸을 달래서 보낸다.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훌쩍이며 걸어가는 여리디 어린 딸. 그래가 내가 여기 오면 전내가지고 안 만날라지. 만날지는 반가운데 헤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섭섭하거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서 내가 전부라도 전화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고 내가 왔다 간들 전화를 안 하거든. 그럼 지는 이제 뭐 안 온 줄 알거든. 아빠를 사랑하는데 보여주지 못한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도 항상 이래요. 이러면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만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외딴 섬에 외롭게 남아있는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아버지를 위해 싱싱한 찬거리를 준비하러 나온 아들. 바위에 붙어 사는 따개비는 영양도 풍부한 데다 맛도 좋아 몸이 약한 아버지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파도가 심하게 쳐 보는 것만도 아슬아슬한데 아들은 따개비를 따느라 여념이 없다. 너무 딱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해하고 뭐 온 가족을 위해서 그 중에서 아버님이 먼저고. 제가 딱히 뭐 누굴 위해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사람. 김유건 씨한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존재보다는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잖아. 저 혼자 못 사니까. 그런 존재죠.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아버님 없으면 저도 이 섬을 떠나야 되고, 아버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아버님하고 저 항상 같이. 36 노총각에게 외로운 섬 생활이 왜 힘겹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버지가 사는 이 섬을 떠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와 섬 죽도는 유곤 씨에게 거역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못해서 들어오려면 울릉도를 거쳐 또다시 배를 타야 하는 먼 길이다. 겨우 이틀 만에 보는 아버지인데도 아들은 무척이나 반갑다. 아버님, 그 이만 했네요. 맞지? 빨리 올라가자. 자주 나갈 수 없으니 울릉도 딸내 집에 들러 김치며 부식거리까지 꼼꼼히 챙겨오셨다. 됐으시면 요즘은 무슨 뭐 외출이나 이런 걸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또 뭐 농사일이 끝이 나가면 그때는 한가하니까 마음대로 온돌 댕기도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어딜 뭐 외출하든지 볼 보러 가든지 볼일 보러 가도 마음은 섬에 죽도에 있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약부터 챙겨드리는 아들 유곤 씨. 한약은 여름이라 더 기력 없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유곤 씨가 준비한 거다. 이거 한숨 자야지. 갑상선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아버지. 뭐 시심하게 하는데 이걸 이병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일을 자꾸 하시니까 먼 길 다녀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서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일을 나가는 길이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밭일을 마쳐 놓아야 한다.
몸도 안 좋으니 이제는 일을 좀 놓았으면 싶은데 아버지는 밭일만큼은 아들 혼자 내보내지 않는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7남매를 키운 아버지. 이곳은 아버지가 땀과 정성으로 일군 아버지의 터전이다. 농사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떡이 잘 뗐어 그냥. 요건 몇 년 키우신 거예요? 여기 7년. 7년? 예.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기운이 난다. 찍었어. 찍었어. 아버님보다 많이 서투른 것 같아요. 안 돼. 캐릭이 아버지보다 나는 많이 찍어서 기운이 말할 수 없지 그때 잘 될 때는. 그래 아직 어디에 나와가지고 밭을 씩 돌아보면은 농사 잘 때면 기운이 내가 농사 지은 피땀 흘리고 했는 그 노력이 있구나. 보람이 있어요. 예, 대가가 있구나 싶은 게 참 그때는 기분이 좋아 이게. 수확의 기쁨이 없다면 그 고된 농산일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바구니 가득 담긴 더덕만 봐도 아버지는 배가 부르다. 천상 농사꾼인 아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죽도의 농사꾼이 되고 싶다. 일을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빨리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한다. 아버지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해드려야 한다. 두부도 좀 더 하고 맛있는데 두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야채마다 양파하고 파하고 뭐 이런 야채마다. 무료할 때 라디오는 좋은 친구다. 라디오를 항상 옆에 끼고 하시네요? 예. 밥할 때만. 부엌에 들어놓을 동안은 나중에 내 처럼. 강호원 씨를 모시고 깊이 있는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보도 없고. 예, 뭐 밖에 우에 들어간다는 거. 이 라디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전기에서 TV 같은 거 내 켜놓고 볼 수 없는 거. 작은 라디오 하나로 행복해지는 순박한 아들 유곤 씨. 농산일을 하며 음식 준비까지 하려면 힘들 텐데 아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아들이 차린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 생활죠. 생활하는 건데 김치가 생활합니까? 우리 김치 생활하는 거하고 돼지고기하고 아무 생활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생활하는 거 그렇지. 이제 새가루 하나 말라하네. 아버지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아들 유곤 씨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앉아. 오랜만에 죽도에 배가 들어온다. 반가운 마음에 한참 동안을 배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은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 수가 꽤 많다. 이리 와! 힘들어 이리 와 뛰어! 이리 와! 이리 와 뛰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개들을 데리고 급하게 뛰는 아들. 가만히 기다려 이게. 예. 기다려. 배들어 왜 묶으세요? 강한 손이 오면은 좀 그래갖고 무수면 못 올라요. 사람들이? 예, 사람 손하니까 걔가 뛰어갖고 길목을 딱 막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무수도 못 올라와요. 그래가 매놔야 돼. 손님 오는 동안. 자기네도 고생이야 고생. 손님 오면 고생이니까. 관광객들은 죽도부터 한 바퀴 돌아본다. 조용하던 섬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데 아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어떠세요? 좀 마음이 아프다 할까. 이 몸하고 이 섬하고 내 몸하고 한 덩거리인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왜 혼자 계속 앉아. 어떤 데는 뭐 혼자 20일씩도 한 달씩 내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완전 내하고 뭐 통하는 것 같은데 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이지 예분 들어가지고 막 밟고 막 이런 뭐 하는 것 같은 게 뭔가 좀 섬 자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개인적으로 섬이 아프다 이런 생각 들고. 죽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곤 씨. 그러니 어떻게 죽도를 떠나겠는가. 더구나 아버지도 홀로 계시는데 이거 많이 나는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순박한 총각 유곤 씨는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다. 어떤 아가씨 원하느냐고. 아가씨 원하는 있으니까 이제 와서 나가시면 되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뭐. 나이는 몇 살 이렇게 그걸 다 알아야지 되나면요. 나이하고 스타일 필요 없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아가씨. 아무나요? 예, 아니 이방 나이는 몇 살인데? 저 36살입니까? 36살이에요. 예, 한 나이 한 30쯤 되는 아가씨에다가 좀 살 수 있는. 어머니 보니까 이상 보니까 스타일인데. 더러 이런 관광객들이 있다. 기대는 안 하지만 기분이 좋은 유곤 씨. 아버지도 관광객들에게 더덕을 깎아준다. 잡수고 힘 좀 냈어. 중매 쓴다니까 서비스로 드리는 거. 서비스. 잠시 머물다 또다시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다. 울산에서 오신 강민중 어린이께서는 지금 즉시 부둣가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애착에 탑을 사오니 지금 즉시 배가 떠나야 하는데 아이가 없어졌다. 안 나와요? 아니 막 같이 안 올라왔었어요. 누락도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내려가기 없어져. 내려간 줄 알고 내려갔더만 없어. 다시 화장실은 없지 아직. 불길한 마음에 급하게 경운기를 몰고 나온 아들.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 못 찾는 겁니다. 야 어디 갔지 가? 공중 화장실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섬 안에는 갈 만한 데도 없는데 무슨 일일까? 유곤 씨는 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본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다. 유곤 씨는 끔찍했던 지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아이를 찾았단다. 안도감에 웃음이 나오는 유곤 씨.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사람 없어졌다 그러면 많이 놀라겠어요. 아 엄청 놀라죠. 혹시나 그 뭐 애가 난간을 보다가 추락했는가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니까.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혹시나 갑자기 애가 없었다니까 그 생각보다 더 듭니까 이거 완전 절벽인데. 놀란 것보다 자꾸 막 이 섬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지. 섬을 뒤지면서 아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 그건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다. 그때도 어머니를 찾느라 섬을 온통 뒤지고 다녔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힘들더라도 상념에서 벗어나려면 뭐든 일을 해야 한다.
섬에선 바닷바람이 강해 집도 자주 손질을 해주어야 깨끗하다. 뭐든 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섬 생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에서는 살 수가 없다. 깔끔한 집이며 정원은 보통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걸어서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손질을 하는 거죠. 하고 이제 부자간에 살면은 사람께 뭐 주저부리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그런 거를 내가 자꾸 이제 탈피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조경도 꾸미고 자꾸 일을 한다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 여기서도 우린 잘 산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초기 오면은 뭐 산다 그러면 초가집 하나만 달랑 인조한다니까. 40년간 섬에 살아온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노총각 아들. 부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섬 죽도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자, 가면 전나고. 예. 전화 꼭 드릴게요. 예. 건강하시고요. 취재진도 죽도를 떠나왔다. 외딴 섬 죽도에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남았다. 절벽 위의 하얀 집. 그곳엔 죽도의 풍경만큼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부자가 살고 있다.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우리 집안의 맏딸이고자 내 동생을 괴롭히는 악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라. 아빠도요. 애기도 리아도.